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람모람 선생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정리 노트와 스프레드 시트 어느 게 나은가,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는 이제 항상 주장하는 게 공부법은 효율적이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 공부법에 맞서는 이제 공부를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제가 이렇게 오른쪽처럼 원래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드리는데, 이분은 그 느낌이 자기한테 이게 어울리질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을 주장을 하는데, 이분은 이 왼쪽 주장을 오늘 들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노트에다가 그 국사 연대표가 제가 중요하다. 국사 연대표는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국사 연대표 외우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제 주장에 따르면 국사 연대표 완벽하게 외우고 나서 책을 보면 어려운 걸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쉬운 걸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제가 주장하는 게 이거거든요. 공부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쉬운 부분이 있는데, 딴 사람들은 쉬운 거 공부하고 어려운 걸로 가는데, 저는 가장 어려운 것부터 하고 쉬운 걸 가라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해야 복습을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쉬운 거는 별로 복습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주장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연대표를 갖다 외우기로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저랑 같이 이 표로 공부를 갖다 하다 보니까 그 느낌이 잘 안 좋았던 거야. 네, 처음에 와닿진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난 느낌에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정리를 해갖고 오신 거예요.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공부하기 싫은데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제가 연구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느 쪽을 설득해야 되겠어요? 이 오른쪽이 훨씬 좋다라는 입장을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일단 해볼까요? 자, 제일 처음 주제는 단기와 장기예요. 당장 시험이 내일 있다, 혹은 모레 있다.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 넉넉하게 저는 사실 일주일이면 장기라고 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이때는 당연히 이게 더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 없어요. 네. 당연히 이게 더 효과적이겠죠. 쓰다 보면 외워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장기로 가면 저는 얘기가 다르다고 봅니다. 시험이 가령 일주일이 넘어. 그래서 2주일, 3주일, 심지어 1년. 지금 두 분도 시험 공부 준비하시는 게 최소한 반년이 넘게 남았잖아요. 네. 그죠? 지금 시험이 얼마 남았죠? 한 10개월. 10개월. 그러면 10개월이면 엄청 장기잖아요. 네. 그러면 장기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예습 복습이 되게 편해야 돼요. 그리고 복습을 하는 게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이쪽으로 해놓으면요, 여러 번 복습을 갖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공부하는 그게 있는데,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에는 과연 이건 효과가 있는가? 이거는 좀 따져보셔야 돼요. 10개월이면 좀 많이 장기니까. 그죠? 자, 그럼 그 노트를 갖다가 과연 복습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금까지 노트를 열심히 정리를 했어. 그러면 최대 복습을 몇 번이나 해봤다?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최대 잡으면 10번 넘어요? 아니요. 네. 대부분의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마 10번 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좀 많은 분들이 10번? 그 정도. 그죠? 근데 저는 주장하는 게 100번까지도 해라. 그리고 저는 실제로 100번을 넘게 했으니까 뭐 필요할 경우는 200~300번도 했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연대표는요, 보통 진짜 100번은 돼야 돼요. 숫자가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단기와 장기로 갈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쪽 방법이 더 낫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100%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낌이 반드시 옳은가?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많은 분들이 자기 느낌을 중요시 여겨요.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합리적으로 어떤 직장이 있는데, 이 직장이 월급을 많이 주고 근무 요건 다 좋은데 뭔가 저쪽 직장이 더 마음에 들어 선택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조건만 객관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느낌을 따지는 거죠. 사무실 분위기가 나랑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이건 느낌이 이쪽이 좋아, 그럼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느낌이 오를 때도 있지만 옳지 않을 때도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예를 들어서 맨날 그 샘플로 드는 게 뭐냐면, 햄버거는 어떻죠? 어린애들 무지 다 좋아합니다. 햄버거 싫어하는 어린애는 거의 없어요. 드물어요. 네. 그죠?
그런데 어떤 부모가 햄버거 먹고 싶다 그래서 애들한테 아침 저녁으로 햄버거 사주는 부모는 없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또 예를 드는 게 양치질. 양치질 어떻죠? 처음에 배우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양치질은 필요하죠. 네. 습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요. 그래서 이 느낌이 반드시 옳은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느낌은요. 왼쪽이 당연히 좋아요. 그리고 이쪽은 느낌이 별로 안 와요. 외워지는 생각도 잘 안 들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건 느낌이 반드시 옳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이쪽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봐라 라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저는 오늘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이니까. 자, 여기까지 어떤가요? 설득력이 있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둘 중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자까지만 제가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단계별 한계라는 게 뭐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습을 할 때요, 이렇게 계단처럼 복습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무슨 얘기냐면 최초의 복습을 갖다 할 때 저도 100번을 갖다 실제로 복습하라고 요구하지만 100번을 한꺼번에 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4-5번이 넘어가게 되면 누구나 지겨워가지고 복습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고 싶다고 100번 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3-4번 정도 외우고 지겨워지면 손을 떼야 돼요. 그리고 그게 좋아요. 그래서 단계별 한계라는 게 뭐냐면 고작 해야 4-5번이면 누구나 지겨워져요. 그러니까 4-5번이면 손을 떼야 되는데 제일 처음엔 4-5번 외워가지고 100%가 외워질까요? 아니에요. 기껏해야 제가 보통 권장하는 거는 최하 50%에서 최고 머리 아주 좋은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한 90%. 이 정도가 한계일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머리가 좋아도 막상 제가 본 분들 중에 4-5번 만에 100%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은 저는 1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 외웠어. 그게 아니고요. 시험은 1년 뒤의 기준이니까 아까 10개월이라고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10개월 뒤에 이게 기억이 남느냐? 4-5번 복습해서 그런 사람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4-5번 또 어느 정도 기간 지나서 또 4-5번 어느 정도 기간 지나서 4-5번. 그래서 단계별 한계라는 거는 최초에는 50% 정도로 시작해서 일반적인 분들은 그러니까 1년 뒤 기준이에요. 50%가 기억이 남는 게 1년 뒤 기준으로 최초의 4-5번은 1년 뒤에 잘 기억나 봤댔자 50% 기억나면 잘 나는 거예요. 보통 한 5% 10%겠죠? 근데 중간중간에 복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점점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는 100%까지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계별 한계의 관점에서 보면 굳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갖다가 해봤댔자 복습을 체계적으로 하는 거랑 비교해 보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처음에는 어차피 정말 50%가 안 되면 10%씩 외워도 되니까 여러 번 복습할 거면. 그래서 단계별 한계라는 관점에서 오른쪽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또 자, 이것도 이해는 되세요? 네. 만약 문제점이 있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네. 그다음 범용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근데 내 동생이나 내 친구나 내가 잘 알고 있는 친한 형이나 오빠나 누나나 언니한테 이 자료를 주고 싶어. 나 이거 공부했는데 당신도 이 자료를 갖고 공부하세요 라고 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범용성이 훨씬 높죠. 누구나 이거는 다 쓸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쪽이 더 낫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편의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왼쪽 거는 어때요? 노트를 꼭 들고 다녀야 돼. 그죠? 그리고 책상 앞에 어느 정도 앉아 있어야 돼. 하지만 이 오른쪽 이 스프레드시트는 아시겠지만 핸드폰으로도 확인 가능하고 패드나 태블릿으로 확인도 가능하고 아무 데서나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편의성이 정말 말도 못하게 좋죠. 진도 표시는 해주시는 게 좋은데 요거는 팁으로 알려드리면 저는 보통 이렇게 별표 이렇게 3개를 해주면 이게 진도 표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나오진 않지만 제일 오른쪽 한 끝에다가 어디까지 진도 나갔어 표시해주면 아무 데서나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진도 표시 나온 김에 단위도 다시 설명드리자면 제 다른 유튜브 안 보신 분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연도 표시 같은 거는요 5개에서 10개 정도씩 끊어주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이 연대표 한국 것만 해도 거의 한 200-300개가 되는데 다 외우는 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끊어서 외우셔야 돼요. 단위는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왕 나온 김에 순간 반복의 한계도 설명드릴게요. 순간 반복 몇 번씩 제가
해드렸죠. 2번씩 하는 게 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 70만 년 전 그럼 구석기 문화 네, 이걸 두 하던가 아니면 반대로 연도 쪽으로 외우고 싶으면 고조선의 건국 2333년 이렇게 외울 내용을 2번씩 반복하는 게 이게 순간 반복이거든요. 그 순간 반복은 2, 3회.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반복 횟수는 4회에서 5회 정도 되게 2번씩 이렇게 쭉 5개에서 10개, 4개에서 10개 정도를 반복을 한 서너 번에서 4-5번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갈까요? 질문과 힌트와 정답. 이게 모든 공부의 기본이에요. 네. 모든 공부에는 질문이 있고 힌트가 있고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쪽에는 뭐만 있어요? 답만 있죠. 답만. 네. 그래서 이거는 질문하고 답이 동시에 보이기 때문에 왜 이 힌트라는 게 필요할까요? 왜 질문이 필요할까요? 왜 정답이 필요할까요? 누구나 고민을 살짝 해야 돼요. 고민을 너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외워지질 않아요. 또 힌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힌트가 어느 정도 주어져야 공부할 맛이 나거든요. 그 힌트는 특히 처음에 초반에 필요해요. 초반에 어느 정도 잘 외우게 되면 그 다음부터 힌트는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오른쪽 걸 추천하는 거예요. 가운데는 힌트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외우려면 힌트를 뭘 주면 될까요? 숫자를 써야 되죠. 그죠? 지금 이거는 왼쪽에서 오른쪽 편으로 하는 걸로 했어요. 네. 그 왼쪽과 오른쪽이 있을 때는 무조건 한 방향만 계속 외우는 게 효과적이에요. 섞어서 외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한 방향만 죽도록 여러 번 반복을 갖다 해가지고 거기서 익숙해지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일단 마지막 익숙함에 대한 문제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다 왼쪽 걸로 공부해요. 왜? 익숙하니까. 그죠? 오른쪽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분 빼놓고는. 왜? 오른쪽 거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익숙한 게 반드시 옳을까요? 아닌 경우도 많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일반 분들에게는 왼쪽 것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방식은 굉장히 낯설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1년 뒤가 시험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요. 여러 가지 오늘 들어드린 이유 때문에 오른쪽 편 방식이 1년 뒤를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왼쪽 오른쪽을 비교를 하실 때 오른쪽 걸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궁금하신 점이나 문제점이나 기타 등등 사항이 있으시다면 사실 선생님 말씀 들으면은 하면서 되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데 막상 이제 오른쪽 스프레드 시트 보면은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익숙함을 다른 표현으로 자신감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낯서니까 네. 워낙 해왔던 방식하고 다르니까 네. 가장 인간의 장점이 뭐냐면 상상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인간의 가장 장점이 상상력인데 이걸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합리적이라는 말이 들리면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2번씩 4-5번 2번씩 4-5번 해가지고 이 과정을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맨날 주장하다시피 100번을 갖다 채우고 어쩌면 100번을 넘겨서라도 시험 볼 때 100% 기억나도록 이 과정을 계속 되풀이한다면 그러기에 적합한 방법은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왼쪽은 그렇게 공부하기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죠. 네. 당연히. 그래서 낯설고 그 다음에 납득이 잘 안 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합리적인 상상력이라는 인간의 엄청난 무기를 발휘해서 다시 이 두 방법을 비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또 뭐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 없나요? 있어요. 뭐 있나요?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 직전이나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볼 수 있게끔 하려는 거는 어쨌거나 종이가 필요한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너무 당연한 그 질문인데요. 인쇄하세요. 인쇄하면 되죠. 네. 그러면 뭐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로 오른쪽 편 방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것은 1년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명백하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합리적 상상력이라는 인간의 가장 큰 잠재력을 기준으로 이 방법을 비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